안녕하세요. 교육의 메카 대치동 주식학원 원장입니다. 4강 추세선과 지지저항선의 작도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지지저항과 추세선의 역할에 대해서 실전에서는 추세선을 어떻게 매매에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자세히 알아보았던 추세선과 지지저항선 긋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세선 긋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몸통과 몸통, 꼬리와 꼬리를 잇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꼬리와 꼬리를 잇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 차트 여기 보이시는 이 차트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거라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초록색 선은 몸통에 제가 그린 겁니다. 보라색 선은 꼬리에 맞춰서 그린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한번 이 그림을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과 몸통을 그었을 때 차트에 시점 혹은 종점을 잇게 되므로 보다 공격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봉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음봉이라고 양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시가죠. 여기가 종가가 되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꼬리가 있다고 했을 때 추세선을 여기부터 시작해서 기준을 잡아 그리면 굉장히 타이트한 정확하게 이 가격을 맞춰서 내가 조금의 손실이라도 보지 않겠다. 정확한 작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몸통과 몸통을 긋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지만 그만큼 위험도 역시 높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타겟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보합 구간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한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큰 움직임이 발생하진 않지만 차트가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꼬리와 꼬리를 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꼬리부터 차트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봉이 이 차트를 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 여기에서 보시면 시점은 같은 곳, 같은 봉의 꼬리와 몸통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보라색 선이 꼬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록색 선이 몸통입니다. 자, 보시면 보라색 선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두 가지 선을 그었을 때 이쪽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방으로 나중에 뚫려서 위쪽에서 저항을 준다 했을 때도 이렇게 차트가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 몸통과 몸통을 그은 차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추세선에서는 우리는 롱 포지션 위주로 포지션을 잡아 나가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때 말씀드렸던 걸 기준으로 한번 포지션을 잡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매수를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보라색 선 먼저 보겠습니다. 꼬리와 꼬리를 이었다고 했죠. 여기에서 매수를 잡았다고 하면 이 하락 추세선, 이 상승 추세선이 하방으로 돌파가 된 다음에 매도가 되었겠죠. 이만큼이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통과 몸통을 이었다고 했다면 여기에서 매수를 잡아서 이 몸통이 끝나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했을 겁니다. 수익 자체는 결과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훨씬 크겠네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차트를 볼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인 거고 각각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꼬리와 꼬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 봉에 한 봉에 최저점 혹은 최고점을 이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만큼 정확한 범주 내에서 수익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진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안전하게 리스크 적게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수익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리스크, 손실 리스크의 관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꼬리와 꼬리를 이어서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대로 올바르게 그은 이런 추세선 같은 경우에 최대한 관통되지 않게 그어 주셔야 되는데요. 결국 하방 이 상승 추세선은 각
봉의 최하단에 있는 꼬리 두 개를 이어서 그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여기와 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긋게 되면 상당히 많이 차트가 빨리 뚫리게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었다고 했을 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한번 지지를 받아서 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비록 뚫렸지만 이후 다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도가 높구나. 결국 신뢰도라는 거는 차트가 뚫리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안 뚫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 상승 추세선에 안 뚫릴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 롱 포지션을 모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즉 저희의 예상대로 안 뚫리게 될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세선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지지 저항선 어떻게 긋는지 그리고 어떤 게 지지선이고 어떤 게 저항선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지지 저항선이라고 부르면 되긴 해요. 사실 아무도 트집 잡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도 알아둬야겠죠. 최소한 잘못 쓰더라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 쓰는 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쓰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들을 모른다고 해서 인생에 큰 실수가 생기진 않겠지만 최소한 한번 배워두는 거 제대로 배워두자고요. 자, 저항선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저항이 걸린다, 저항을 받는다라고들 얘기하죠. 결국 차트에서는 내가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뚫지 못하게 막는 선, 이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추세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다고 했을 때 반대로 하락 추세선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다고 했을 때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죠. 이러면 이 하락 추세선에서도 똑같이 저항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지선, 정반대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지지를 받고 있어.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차트를 안 뚫리고 싶어. 안 뚫릴 구간에 내가 작도를 그어놨어. 그거를 차트를 지지해주는 이 구간, 이 선을 지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선에서도 우리는 위로 올라갈 걸 기대하고 이 작도를 그은 거죠. 정확하게 그은 작도는 잘 뚫리지 않고 신뢰도가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뚫기 힘든 선이에요. 어떻게 긋냐? 결국 아까 전에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꼬리와 꼬리를 이어서 그었었는데 이 지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차트가 이걸 결과적으로 못 뚫어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굳이 저희가 넉넉하게 볼 필요가 없겠죠. 결국 그을 때는 정확하게 차트의 봉 끝에서 맞춰서 그어주시면 됩니다. 봉이 최대한 많이 겹칠수록 이 봉의 끝은 각각 굉장히 많은 거래가 누적이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많은 거래가 누적되는 봉들이 이렇게 많이 쌓일수록 이 하나의 가격선은 굉장히 강한 저항 혹은 지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지 저항선 긋는 것 자체는 간단할 거예요. 단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는 데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 자료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지 저항선 말씀드렸죠. GBP AUD라는 차트고 4시간 봉으로 사진 자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여지는 차트이고요. 여기 중간에 빨간색으로 지지 저항선, 제가 수평선 그거 하나하나 그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래선은 처음에 저항을 받고 위로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뚫어냈습니다. 뚫어낸 직후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반대로 받고 있죠. 한번 뚫린 지지 저항선 혹은 추세선은 뚫린 반대편에서 또다시 지지 저항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서 표현을 드릴게요. 상승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하방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이후에 차트가 또 내려가면서 횡보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이 반직선의 상단에 닿게 되면 여기에서 저항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지지 저항선, 추세선을 그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작도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키싱 캔들이라고 해요. 캔들, 봉끼리 뽀뽀한다. 봉끼리 뽀뽀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봉들이 이런 식으로 모여 있고 이렇게 모여서 움직이다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다가 다시 봉이 올라오게 되고 이 부근에서 다시 이 부분이죠. 다시 저항을 받아서 또 내려가게 되고 지지도 받고 저항도 받는 이러한 하나의 패턴을 키싱 캔들이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도는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아무리 정확한 작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트는 정확하게 그어주시되 우리가 보는 거는 조금 넉넉하게 생각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한 지지 저항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보다 안전하게 약간의 수익을 포기하면서 약간의 손실을 보면서 조금 더 내가 처음에 예측했던 방향대로 차트가 흘러갈 수 있다면 사실 그 이상으로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사진 중에 일부를 다시 가져온 건데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잘 그어놨지만 뿌옇게 제가 조금 더 칠해놨습니다. 결국 이 부근에서 지금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이 부근에서 정확하게 지지나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엇나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결국 이 부근인 지지, 저항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사실 이 작도는 완벽한 작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트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잘 맞는 작도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잘 맞는 작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항 구간을 주고 있지만 이게 뚫려서 하락하게 된다면 다시 상승이 됐을 때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서 또 떨어지게 될 확률이 크다. 물론 차트가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지지선은 저항선은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까지 한 번에 같이 모아서 어떻게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면 되는지 이미 사진으로 대충 보이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빠르게 영상 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이 있다라고 하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침 사진도 있는데 사진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선과 이 선을 제가 긋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으면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방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결국 이만큼은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뚫기가 힘들고 뚫으면 또 반대로 지지를 줬었다면 저항을 줬었다면 지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 지지선과 추세선을 모두 한 차트에 이런 식으로 그려두는 겁니다. 이 선과 이 선을 기점으로 차트를 그렸죠. 자, 여기에서 매도를 잡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매도를 잡았으니까 우리는 계속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유리할 겁니다. 이게 뚫리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매매 방식, 여기에서 매도를 잡았으니까 지금 차트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지금 닿기 일보 직전이죠. 여기에서 저희는 이 하락 추세선에 의해서 다시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팔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더 들어가서 더 큰 하락까지 이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 하락 추세선이 상방 돌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세로 바뀌게 된 거니까 우린 여기에서 롱 포지션을 잡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앞서 여기 가장 아래 보이는 이 지지 저항선 같은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저항선이죠. 위에서 계속 못 올라오게 막고 있을 겁니다. 이 구간까지 차트가 상승된다면 다시 하락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 부분에서 숏 포지션을 잡는 것 또한 하나의 매매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그림만으로 지금 벌써 세 가지 매매 방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히려 비중을 더 집어넣어서 다음 하락에서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두 번째, 차트가 상승이 뚫린다면 뚫리는 걸 보고 진입을 하시면 되겠죠. 차트가 만약에 여기까지 뚫린다라고 하면 위쪽에 저항선이 있네. 그럼 적어도 이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롱 포지션을 잡아서 이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항을 받는 걸 기대를 하고 이 부분까지 상승이 됐을 때 하락 포지션을 잡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세 개를 종합을 해서 가장 수익을 알차게 챙긴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매도를 했죠. 자, 내려가서 하락 올라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차트가 뚫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뚫렸네? 여기에서 이만큼 일단 수익 실현하면 되겠죠. 왜? 하락 추세선이 상승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서 1차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시 상승이 되겠네? 상승으로 나올 걸로 예측을 했죠. 두 번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여기 저항선 못 뚫을 것 같은데 숏으로 다시 한번 포지션을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거래량, 캔들, 지지선, 저항선 딱 이 네 가지만으로 벌써 이렇게 다채로운 투자가 가능하신 겁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거 절대 과언 아니고요. 앞으로 영상에서 다양한 패턴과 다양한 작도 방법, 매매 방법 알려드릴 거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5강까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매매 기법이 아닌 기본적인 가장 차트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지, 저항, 추세 5가지네요. 거래량, 캔들까지 이렇게 5가지는 최소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길어졌는데요. 긴 만큼 가장 알찬 내용으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앞선 4가지 영상들을 한 번에 아우르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시청해 주시고요. 꼭 복습까지 하시면서 저희 밴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모르시는 거 물어보시고 1대1로 충분히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저희 같이 공부해서 한 명의 어엿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게끔 충분히 노력을 해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